일단 철도국장님하고 공단 이사장님하고 공사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철도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나오시면서 네, 조호섭입니다. 방금 우리 강대식 의원님께서 광주대구 내륙철도 특별법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출마하고 당선되고 나서 제일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추진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달빛 내륙철도인데요. 지금 여야 의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법안 올렸고 그렇기 때문에 철도공단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국토위에서도 우리 여야 의원님들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 빨리 토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코레일 네트워크스 관련해서 아까 장철민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저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할 텐데 현장 지원지 갑질 문제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하시고 근본적인 해결책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의 시간에는 대전 북 연결 사업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아시죠,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경부 고속철도 미기량 구간에 대해서 안전 취약계소 5.96km 개량 공사 맞죠? 예, 예. 예. 이게 당초 계약이 2021년 10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통키로. 예. 그런데 공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이 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같은 기관에서. 철도공사에서는 공사 중에 4선 유지를 요구를 하고 철도공단에서는 공사 중 2선에서 3선을 제시한 거죠. 예, 그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짧게 말씀 주십시오. 예, 안정적인 열차 운행을 위해서 네.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설계는 완료됐나요, 공단 이사장님? 당초 설계는 이제 끝났는데 지금 이제 새로 보완 설계를 갖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로 보완 설계를 하신다는 것은 사선 운행을 전제로 사선 운행, 해가지고 즉 예. 철도공사의 의견을 예, 받아들여서 공단에서 공사에서 도저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열차 운행에 지장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예. 지금 그러면 이제 새로운 노선을 하려면 또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비용은 이제 이게 턴키 사업이기 때문에 턴키 사업자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예, 현대에서 그냥 기책 해줄 사유가 어디가 있는지 현대에서 그냥 해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제가 이제 예상키로는 약 90억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아시죠? 그 소송을 문제에 해봐야겠지만.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소송을 해봐야겠지만. 나중에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2021년도 10월에 계약했는데 아직도 공사를 진행 중이 못하고 있고 설계도 다시 해야 되는 상황.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도 소송에 의해서 다시 더 물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죠? 그거는 그런데- 이제 턴키 사업자가 처음에 예, 아니, 제시할 때 네. 2선이나 3선을 가지고 운행한다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공단에서 받아줬으니까. 국장님. 예. 그런데 2021년 10월에 이렇게 분쟁이 발생을 하면 바로 국토부에서 공단하고 공사 불러서 이렇게 합동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2022년 7월 달에 합동회를 하죠? 1년 뒤에나? 너무 늦장 대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지연처리가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른 이야기도 좀 해야 돼서 철도공단에서는 이게 사전 협의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전 협의했으면 되거든요. 근데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거예요. 국장님, 예. 사전 협의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 공사 시작할 때 공단과 공사가 사전 협의를 했으면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근데 협의만 있지 사전 협의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시고요. 다음 지금 복복선 관련인데 오송 평택 복복선 되죠. 예. 인천 수원발 KTX 공사 진행 중에 있죠. 예. 지금 이것을 복복선하기 위해서 호남선과 경부선에 추가 차량 투입하기 위해서 한국철도에서 17편, SR에서 14편 증편할 주문을 했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호남으로 몇 편 혹시 가는지 결정 났습니까? SR이나 철도공사? 호남선으로 몇 편을 넣을 것인지 아직 결정나지 예, 않았습니까? 아직 결정된 최종 거 결정은 안 났습니다. 요청드릴 것이 광주역 2015년도 KTX 미진입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지금 통정역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용객 수가 급증을 했고 또
광주역 KTX 미지적으로 해서 광주 도심 지역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광주역으로 추가로 증편된 부분에 대해서 광주역으로 KTX를 진입시킬 수 있다, SR을 진입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요청드리는데 두 분은 생각 어떻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뭐 수요나 이런 거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호남 고속선하고 그 호남선하고 연결하는 연결선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차망 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도 충분히 그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그 방법까지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섭입니다. 5분이기 때문에 두 꼭지를 해야 돼서 답변을 빨리빨리 좀 부탁합니다. 우선은 철도공사 직원 기강회의 문제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기 식구 감싸기가 너무 지나치고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기강회의의 예를 들어보면 화면 보시면 5명의 근무지 일탈하고 경마장 출입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네, 네. 예, 근무지 일탈해서 또 무단 조기 퇴근해서 그리고 보건소에서 PCR 검사 받고 나서 결과 나오기 전에 경마장 가서 경마를 했습니다.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래요? 그런데 이렇게 정직 처분되거나 품위유지 위반 행위자들에게 1억 5,900만 원 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이게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이지 않죠. 다음 화면 보실래요? 더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인데요. 뭐냐면 정직 처분 받는 사람에게 2005년부터 2023년까지 기본 5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급이 된 것 같은데 실은 권익위에서 2022년 6월 달에 정직 처분 받은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되지 않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근데 코레일은 어찌된 일인지 2023년 1년 뒤에 개정을 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개정을 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간 동안만 해도 6,800만 원이 급여가 지급이 돼요. 도저히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교통안전공단은 2021년 9월에 개정을 했고 철도공단은 22년 8월에 개정을 했고 부동산원은 22년 7월에 개정을 했어요. 근데 유독 코레일만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이건 공기업이 기강이 비어있는 필공짜 공기업인 것 같아요. 너무나 자기 식구 감싸기나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그래서 국민들이 알면 지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다음 화면 보세요. 복무규정 보면 영리 업무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데 공공기관 14곳을 임직원 감사원에서 공공기관 14곳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65명이 임직원이 걸렸어요. 24억 원이에요. 근데 코레일에서 단 한 곳에서 65명 중에 20명이 걸린 거예요. 이건 모르세요? 영업이익은 24억 원 중에 11억, 49.2%가 코레일 직원들이 한 겁니다. 부당 영리 행위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차라리 전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 정강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황 다시 살펴보시고요. 네, 네. 다음은 철도공단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철도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출자 회사가 13개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철도공단에서 퇴직한 분이 이 출자회사 66명이 취직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 출자회사는 많게는 16.7%에서 적게는 0.6%밖에 철도공단에서 출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3명이 취직을 했습니다. 그 이유 아시죠?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다음 화면 보실래요? 자, 출자회사와의 협약서 보겠습니다. 협약서 6조 출자회사의 임직원 구성, 출자회사의 임직원 1인과 감사 1인의 구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이 추천한 자를 포함하되 선임 시기 및 조건 등은 상호 협의에 정해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 이런 일이 아니라 세상 이런 협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 이사장님 어떠세요? 저희들이 이제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사업하는 데서 수익 창출위해서 사업 뭐 인허가라든지 자, 그 이제 공단에 네. 지원할 사항도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앞으로 돌려보시게요. 앞 화면으로. 자, 0.6% 출자한 회사도 출자를 했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고요. 자, 3억 출자했습니다. 3억.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출자회사의 관리 감독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모든 공기업들이 자기가 출자한 회사에 자기 퇴직 공무원들을 취직을 시키도록 협약서를 써야 돼요. 그런 공기업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철도 자산 국가 이제 땅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사장님, 예. 지도 감독이 필요하면 철도공단의 지휘 체계가 있고요. 아니면 철도공단의 직원들을 파견을 보내든가 그렇게 하는 거지. 공단에서 퇴직하신 민간인 아닙니까? 민간인을 지도 감독을 위해서 거기 회사에 취직을 시킨다? 이건 이해할 수 없어요. 협약서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희들 지도 감독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회사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이 땅을 갖다 국가 아니 그 국가 땅이고 저희들이 이제 인허가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시설 규모를 조정한다든지 이럴 때도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역할이 겁니다. 있으면 직원을 파견을 보내셔야죠. 철도공단에서 퇴직하셨으면 민간인이에요. 민간인을 거기 취직을 시켜요? 그 협약서에 의해서 이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협약서 개정하십시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개정을 하셔야 됩니다.